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톨스토이의 소설 주인과 하인입니다. 러시아의 겨울, 끝이 보이지 않는 흰 벌판, 그리고 그 안에서 길을 잃은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죽음의 문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의 중편소설 주인과 하인, 1895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로 이미 세계 문학의 정상에 있었던 톨스토이가 67살의 나이에 쓴 작품입니다. 톨스토이는 귀족이었습니다. 방대한 영지를 가진 백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단순한 귀족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삶이 옳은가를 물었습니다. 귀족으로 태어나 호화롭게 사는 것이 정당한가? 자신의 농노들과 하인들이 고생하는 동안 자신은 풍요롭게 사는 것이 옳은가? 그 물음이 그를 가장 위대한 소설가로 만들었고 동시에 가장 괴로운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년의 톨스토이는 재산을 포기하려 했고 농민처럼 살려 했으며 가족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주인과 하인은 그 톨스토이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질문을 담은 소설입니다. 주인공 바실리는 성공한 상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을 2배, 3배로 키운 남자. 마을에서 교회 집사도 맡고 있는 존경받는 인물. 모든 사람이 그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가 하는 일은 거래입니다. 언제나 거래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거래의 눈으로 봅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가 아닌가. 소설이 시작되는 것은 겨울 어느 날 바실리가 중요한 거래를 위해 서두르는 장면입니다. 근처 마을에 살림지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른 상인이 먼저 낚아챌지도 모릅니다. 바실리는 빨리 가야 합니다. 하인 니키타와 함께 마차에 올랐습니다. 니키타는 키가 크고 몸이 건장하며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지만 젊은 시절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내와 멀어졌고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어서 항상 가난합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바실리와 니키타, 두 사람의 여정에는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톨스토이의 소설 주인과 하인입니다. 주인 바실리와 하인 니키타가 중요한 토지 거래를 위해 길을 떠나는 날, 유난히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바람이 거셌습니다. 아내가 말렸습니다. 내일 가면 어떻겠느냐고. 그러나 바실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거래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거래와 이익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니까요. 니키타는 바실리와 정반대인 인물입니다. 바실리가 계산하는 사람이라면 니키타는 그냥 아무런 계산도 없이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바실리와 니키타는 마을을 벗어나 들판으로 접어들었고 말은 잘 달렸으며 바실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길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심해졌습니다. 들판 전체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니키타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되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바실리는 계속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래를 놓칠 수 없으니까요. 지혜로운 하인 니키타의 말을 듣지 않은 것, 그것이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그들은 같은 자리를 빙빙 돌았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처음 출발한 마을 근처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모든 방향이 하얗고 모든 방향이 같아 보였습니다. 어느 마을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실리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거래를 내일까지 미룰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말도 지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마차는 눈 속에 박혔습니다. 바실리와 니키타는 눈밭 한가운데 갇혔습니다. 이 순간 바실리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말을 풀어 그 말을 타고 혼자 도움을 구하러 갔습니다. 니키타를 혼자 놔두고 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바실리는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눈보라 속에서 방향을 잃었고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바실리는 도망치려 했지만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톨스토이가 눈보라에게 맡긴 역할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마주할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톨스토이의 소설 주인과 하인입니다. 주인 바실리가 눈보라 속에 하인 니키타를 버린 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니키타는 마차 안에서 추위에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실리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 술을 마셔 가정을 망친 것도 받아들였고 돈이 없는 것도 받아들였으며 이 눈보라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수용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지혜였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 지혜. 바실리는 마차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처음에 그는 몰랐습니다.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인지, 거래를 놓칠까봐 두려운 것인지, 죽을까봐 두려운 것인지. 그러다가 니키타가 떨고 있다는 것을 바실리가 알았습니다. 니키타의 몸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실리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바실리는 니키타 위에 누웠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니키타를 덮었습니다. 값비싼 모피코트를 벗어 가난한 하인 니키타를 감쌌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니키타를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이 소설 전체를 떠받드는 감동의 기둥입니다. 그동안 쭉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바실리는 왜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톨스토이는 그 순간 바실리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갑자기 기쁨이 솟아올랐다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그 기쁨이 두려움을 밀어냈습니다. 바실리는 처음으로 거래가 아닌 행동을 했습니다. 이익이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니키타의 죽어가는 몸을 감싸 자신의 체온으로 니키타를 살리면서 처음으로 순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밤이 지나갔습니다. 바실리의 체온이 니키타에게 전해졌습니다. 니키타는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잠들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바실리는 니키타 위에 누운 채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추위가 그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식 속에서 무언가가 열렸습니다. 마침내 깨닫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을 던져 죽어가는 니키타를 살리고 있는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기쁨임을 깨닫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톨스토이의 소설 주인과 하인입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 속에서 바실리의 엄청난 재산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눈보라는 모든 소유를 무력화했습니다. 그 무력화 속에서 바실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인지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니키타 위에 몸을 눕혔을 때 그는 소유가 아닌 존재 그 자체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을 주는 것, 그것은 존재입니다. 살아있음 자체로 타인에게 무언가가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살아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봅니다. 죽음 앞에서 가짜는 무너집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사라집니다. 바실리는 눈보라 속에서 처음으로 죽음을 실감했습니다. 그 실감이 그를 바꾸었습니다. 그 변화가 니키타를 살렸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눈보라가 그쳤습니다. 사람들이 마차를 발견했습니다. 하인 니키타는 살아있었습니다. 동상을 입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주인 바실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이 소설의 결말입니다. 주인이 죽고 하인이 살았습니다. 그것도 주인이 자신의 몸으로 하인을 살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극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죽음 속에서 오히려 빛나는 인간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옵니다. 인간은 자신을 내어줄 때 비로소 살아있게 된다는 것.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인간이 마침내 자신밖에 누군가를 위해 몸을 내어주는 순간, 그것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살아있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실리는 그 시대 성공한 상인의 전형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영리하게 거래하고 가족을 부양합니다. 그의 문제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원리는 단순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많이 거래하는 것, 더 크게 성공하는 것. 바실리는 사람을 사물로 대했습니다. 그는 니키타에게 임금을 정당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니키타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임금을 대신 보관해준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착복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니키타가 어차피 술을 마셔 날려버릴 것이라는 논리로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런 바실리가 눈보라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 밖을 봅니다. 그 순간이 바실리의 전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톨스토이의 소설 주인과 하인입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를 향한 죽음이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고 그 사실을 진정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진정성 있게 살게 된다고. 바실리의 마지막 밤이 그것입니다. 죽음이 그를 진정성으로 이끌었습니다. 죽음이 그를 처음으로 인간에게 했습니다. 바실리가 니키타를 덮은 것은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인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산하지 않은 것,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은 것, 이해득실 없이 그냥 움직인 것. 이런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지요. 아가페는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 바실리가 니키타에게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톨스토이가 믿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인간 안에는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떤 가장 이기적인 인간 안에서도 아가페의 씨앗이 있다고. 그 씨앗이 발아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죽음처럼 극단적인 무언가 앞에서만 가능하다고. 바실리는 니키타를 살려야 한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이 움직였습니다. 진짜 사랑은 계획되지 않습니다. 진짜 선은 의식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실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비극으로 읽히지 않는 것이 이 소설의 기적입니다. 니키타를 자신의 체온으로 살리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아닌 무언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기쁨이었습니다.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존재의 기쁨이었습니다. 삶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상관없이 마지막 선택이 그 삶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다는 것, 지금 이 순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바실리는 눈보라가 닥치고 나서야 니키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문을 두드리기 전에, 눈보라가 모든 것을 덮기 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